라파엘로 스캔들. 모두들 넋이 나간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로마에 있는 양가치 규수들 모두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잘 나가시는 권력자들 모두가 라파엘로 보고 우리 딸 좀 만나봐 달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라파엘로는 거기에 아무데도 응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매춘부였다. 전해지는. 일타 강사의 꿀포인트 레슨. 안녕하세요, 심영원입니다. 오늘은 블링블링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왜 블링블링한지 조금만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제 옆에 저는 그 아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미술도 좀 소개해드리고 인문학 얘기를 좀 접목해서 하고 있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문학을 전공하셨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19세기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을 전공했는데 퇴폐적인? 제가 조금 그 퇴폐과에 좀 젊을 때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책 한 권을 갖고 왔는데 명화 잡사라는 책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화에 담긴, 이제 못 빠져나오신 것 같은데요. 은밀하고 사적인 15가지 스캔들. 잡사라는 데 좀 의미 부여하신 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생생한 드라마.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 에피소드들, 드라마들이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떻게 얽혀들어 있는가. 그래서 사는 역사라는 뜻이고요. 잡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드라마라는 뜻입니다. 아하. 미술관에 갔지만 막상 작품 앞에 서면은 뭘 봐야 되는 건가?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 알못, 그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맞아. 그 알못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맞아. 라파엘로 스캔들. 라파엘로가 로마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스타화가? 이제 화가로서만이 아니라 일단은 되게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너가 죽여졌습니다. 모두들 넋이 나간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로마에 있는 양가치 규수들 모두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잘 나가시는 권력자들 모두가 라파엘로 보고 우리 딸 좀 만나봐 달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라파엘로는 거기에 아무데도 응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잘 나가는 집안의 그 어느 집안 자제도 아니고 정말 하층민에. 그 다음에 일설로는 빵집 딸이라고 전해지는. 진짜? 그리고 일설에는 또 매춘부였다 전해지는 그런 여인과 사랑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 라파엘로가 몸이 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은 스케줄에 과로를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 사실관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생을 또 수녀원에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네네. 어떤 그런 좀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알고 보면 어떨까요? 다르죠.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다르지. 그 모습이 정말 다르게 보이겠죠. 다르지. 그럼 이제 그 그림을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일타 강사의 꿀포인트 레슨. 첫 번째, 인간관계를 기억하라. 네. 딱 그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없다면 그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크 시대죠. 17세기. 그 중에 이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인데 이 렘브란트는 화가로서 20대에 이미 세상을 평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화가였죠. 근데 그 렘브란트가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받게 된 게 뭐냐면 빛을 연구합니다. 빛? 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잖아요. 빛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명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아주 치밀하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렘브란트 초상화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사진관 가면은 아래쪽에 반사판 같은 거 하나 놓고 맞아요. 거울 같은 거 하나 있고 여기에 큰 조명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렘브란트 조명입니다. 진짜요? 네. 이게 이제 렘브란트가 초상화 그릴 때 썼던 방법인데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 방식으로 그린 그림이
가장 사람의 분위기를 아주 그윽하면서 멋있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일단 빛을 연구함으로써 그림의 그 분위기라는 거를 집어넣은 최초의 화가예요. 근데 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 들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요. 또 렘브란트가 그렇게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정말 아무도 안 사는 역사화 그리는 데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옛날 그 의상이나 소품 같은 거를 좀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렘브란트가 너무 약간 좀 세상 모르는 쑥맥이고 이러다 보니까 렘브란트 집 앞에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전을 펼쳐놓고서 그런 걸 팔았대요. 골동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순진해갖고 다 사니까 사기꾼들이 그냥 득식을 했습니다. 또 비싸게 팔고. 그렇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벌었던 돈은 거기다 다 이렇게 탕진하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또 어려워진 면도 있죠. 렘브란트가 그나마 버틴 게 초상화입니다. 그 단체 초상화라는 게 또 네덜란드에 대단히 유행을 했어요. 네. 단체 초상화도 역사의 한순간인 것처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번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자기들이 똘똘 뭉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민병대를 조직하고 하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정말 잘 작동하던 그런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3년 동안 복무하고 헤어지는 게 아쉬우니까 인증샷을 찍어야 되겠죠. 근데 렘브란트는 워낙에 역사화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네덜란드가 네.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의 순간으로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 당시에 대단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평생을 올곧게 그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 렘브란트 하면 완전 또 몰려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사 예술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어려운 게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화가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위대한 화가로 갈 것이냐. 맞아. 이게 어렵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는 얼마든지 상업적으로 성공한 화가로 갈 수 있었지만 렘브란트는 묵묵히 그냥 자기의 위대함을 향해서 갔죠. 의미가 깊다. 의미가 깊으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네. 프리다 칼로가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거죠? 네,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이 화가도 진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사람으로 요즘 각광받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제 좀 다양성의 시대고,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소수였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시대고 그런 가운데 양성평등도 많이 주장되잖아요. 그렇죠. 프리다 칼로는 그 양성평등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프리다 칼로의 인생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자기 남편, 멕시코의 국민 화가입니다. 이 디에고 리베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된 삶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이제 사랑을 바치지만 디에고 리베라는 끊임없이 바람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괴롭힙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걸 극복해냅니다.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 리베라라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그림으로 이 세상에 인정을 받음으로써 뚫고 나왔구나. 그렇죠. 그 디에고 리베라만큼이나 또 성공하고 인정받는 화가가 됨으로써 스스로의 자립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어떤 시대 정신하고도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프리다 칼로 인생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전철 사고로 인해서 몸을 파이프가 관통하고 하면서 박살이 나거든요. 척추도 많이 부러지고 대퇴뼈가 완전히 나갔거든요. 정말? 그런 어떤 그 엄청난 부상 속에 평생을 수십 번 수술을 하면서 버텨낸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극기 그런 이제 모습으로서도 많은 감명을 주는 그런 화가입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점점 빨려듭니다. 저만 빨려든 것 같지 않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이 안에 지금 나눈 이야기도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안 나온 뭐 화가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뭐 마지막 간단하게 한마디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미술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은 금방 또 미술과 친해지실 겁니다. 근데 세상사가 그렇듯이 예를 들어 커피라는 것도 네. 아는 분들이 즐기잖아요. 맞아요. 축구도 축구 모르는 사람은 너무 재미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축구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한 명 있다. 그래 보면 갑자기 축구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미술도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는 맛을 좀 느껴보셨으면 해요. 그 인생에서 정말 재미있는 낙이 하나 생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림을 겉에만 이 캔버스만 보고 인증샷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림과 정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림 속에 정말 훅 들어간 것처럼 그림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제대로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를 때는 정말 모르지만 네. 알게 되면 재밌고 삶의 낙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대표적인 책 명화 잡사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